안녕하세요. 영동 상촌농원입니다. 오늘은 3년차 M9 작은묘 사과밭에 나왔어요. 이제 생육 상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제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이제 지금 적심을 해도 되나 이제 그런 것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근데 그 적심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저는 되도록이면 적심을 안 하고 사과나무를 키우는 게 제일 좋다고 그렇게 이제 저는 주장하는 그런 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유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인만 잘하면은 적심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유인은 또 인위적인 거지만요, 적심이라는 거는 사과한테 그냥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어떤 나무든 뭐든 나무든 영양분에 따라서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신초를 더 뻗을 건지 더 안 뻗을 건지 그거는 나무가 결정을 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꾸 끝을 이렇게 적심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초가 지금 2차 성장을 이렇게 하죠. 이건 척지예요, 척지. 여기 이제 주간에서 이제 나온 이제 척지인데, 여기도 결과지가 형성이 됐죠. 내년에 이제 100% 이런 건 꽃눈이에요. 여기는 더 좋은 꽃눈이 형성이 됐죠. 반대편에도 꽃눈이 형성이 됐죠. 요거 한 10cm니까 다 달아도 되죠. 요거는 이제 달면 안 되고. 그리고 쭉 오다 보면은 또 있죠, 여기. 그리고 반대편에는 더 좋은 이제 꽃눈이 여기에 있죠. 이쪽에도 또 있죠. 그리고 제일 좋진 않네요. 이건 밑에 달려가지고 꽃눈이 이제 충실하진 않네요. 여기가 도톰해야지 좋은 건데. 그러면 여기만 해도 내년에 한 개, 두 개, 세 개 정도는 달 수가 있어요. 거리젓가를 해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해 나온 거예요. 여기가 신초가 이렇게 척지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적심을 하고 20cm 달았을 때 또 적심을 하고 그게 공식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사과나무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원칙적으로 적심주의자가 아니에요. 저는 유인주의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20cm가 자랐을 때 인위적으로 여기를 만약에 지금 신초가 나오고 있는데 적심을 해봐요. 그러면 물을 막는 거예요. 물 흐름을 막으면은 옆에 보가 터지겠죠. 여기 물이 일로 흘러야죠. 쭉 이렇게 흘러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적심을 해버리면 15일 동안 멈추면서 그 물이 어디로 흐르겠어요? 당연히 이런 꽃눈이 잘 형성된 이런 데로 물이 흐르겠죠. 그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적심을 척지 끝은 적심을 되도록이면 안 하고, 겨울 전정 때 이거는 처리를 하면 돼요. 물 흘러 이 몸 상태, 사과나무 몸 상태에 따라서 지가 신초를 더 얼마나 뻗을 건지는 나무가 결정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사과나무가 신초를 20cm, 30cm, 40cm는 뻗지 못해요. 힘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신초로 이제 물을 영양분을 이제 분출시키는 건데요. 그래 인위적으로 자꾸 이걸 적심을 하면은 안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요런 척지 있잖아요. 올해 이제 요 아주 뭐 10분의 1 정도 되네요. 요 척지. 요 척지 같은 경우는 여기 꽃눈이 형성이 됐죠. 아주 가는 척지예요. 여기 적심한 자리네요. 여기 적심한 자리인데 여기도 꽃눈이 형성됐고, 그런데 안 좋은데 좀 안 좋네요. 그래서 한 30cm가 요래 자랐어요. 근데 끝이 이렇게 멎었어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적심 뭐 자연스럽게 90도로 수평 유인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요런 이제 단가지 척지들 이런 거 다 멎었어요. 이런 거. 그런데 금방 보여준 거는 굵죠. 주간에 비해서 이것도 한 5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굵기가. 그런데 이 나무 중에서는 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흐름이 이제 척지 끝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그래 이런 거는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수세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은 놔둬야 되니까요. 억지로 다 사람 욕심이에요. 그게 다 막 적심을 해가지고 그거를 결과지를 만든다는 건 욕심이고요.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 되죠. 요 위에도 보면은 이렇게 척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꽃눈이 형성이 돼 있죠. 여기 그러면은 여기 사과가 하나 달리고 과대지가 나왔네요. 여기 꽃눈이 또 형성이 좋은
됐네요. 그리고 이제 척지 끝을 이래 보면은 이것도 멎었잖아요. 아까 같이 그런 척지를 자꾸 적심을 하면은 저런 게 절로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적심은 안 하고 잘 키우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거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유인이죠. 유인. 제가 항상 외치는 유인. 유인만 잘하면은 부사 사과 농사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런 척지들 다 꽃눈 왔잖아요. 하늘로 솟은 것도 이렇게 멎었잖아요. 꽃눈이 하늘로 솟았다 해서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척지 굵기가 이런 거 완전 내년에 대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숙여져 가지고 부러지지 않아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척지 끝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졌죠. 이런 거는 이제 겨울 전정 때 날리면 되고, 지금 수세가 약하면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뿌르면 되죠. 이렇게 뿌려내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쫙 척지 끝으로 오면 이제 꽃눈이 이제 두 개가 생겼네요.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자꾸 만질 필요 없고요. 끝으로 가면은 이것도 2차 성장 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척지 끝이니까 당연히 2차 성장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척지 끝은. 이 나무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지금 거의 멎었는데 이것도 장마철에 2차 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척지 끝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과지 여기 척지 입이 자꾸 가려지네. 척지 요 나무 이제 이렇게 쭉 따라보면 여기도 안쪽으로는 꽃눈이 다 멎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쪽을 안쪽에다 결과지를 많이 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끝으로 오는 척지 끝 이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2차 성장 중이죠. 이런 건 무시해요. 이 꽃눈만 보호하면 되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척지 끝을 자꾸 적심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그게 또 글로 제가 설명을 하기, 어떤 질문을 해도 어떻게 해라, 적심을 해라,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해요. 오해할 소지가 엄청 많아요. 이 적심이라는 거는 사과나무 수세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과지 위치, 척지 위치에 따라서 적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나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척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과가 이제 달리고 안에 이제 꽃눈이 다 형성이 됐죠. 내년에 달릴 거죠. 반대편에도 좋은 게 있고요. 척지 끝이 이제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잖아요. 2차 성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돼요. 2차 성장 하는 거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과나무 이제 수세에 따라서 2차 성장을 하고 안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런 척지 끝도 다 멎었다 이러면은 수세가 어떻게 보면 살짝 약한 거죠. 그런데 걱정할 건 없죠. 장마철 되면은 당연히 수분이 공급이 되면서 이 기온도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수세가 좀 살아나요. 수세가 약한 나무는 살아나고 수세가 센 나무는 이제 더 세지는 거죠. 점점 수세가 그런 거죠. 이쪽 줄은 이제 수세가 좀 센 나무고, 이쪽은 이제 수세가 약하니까 아마 척지 끝도 다 멎었을 거예요. 100% 이런 데는 수세가 이 줄은 척지 끝 이렇게 다 멎었어요. 그래서 적심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완전히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나무마다 다 다르고 가지 척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적심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유인 철저, 3년까지는 무조건 유인만 하면 끝나요. 그냥 수평으로 유인만 하면 이 나무 키우는 거는 완전히 끝난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척지를 유인을 하면은 이렇게 사과가 3년 차에 이제 달리고 또 꽃눈도 왔죠. 여기도 단가지 아주 좋은 꽃눈이 왔죠. 뒤로가 계속 꽃눈이잖아요. 계속 반대편에도 계속 꽃눈이고, 척지 끝 이제 여기 이제 척지 끝을 요래 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물 흐름이 원활하면서 이게 수세가 떨어지지 않아요. 척지가 끝이 너무 숙여지잖아요. 이렇게 땅으로. 그러면은 수세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척지가 건강한 척지가 안 돼요. 그리고 사과가 굵지가 않아요. 아이고 여기는 과다 착하네. 막 사방팔방으로 이제 겨울 전정 때 이제 이렇게 겹쳤잖아요. 가지가 이제 3년 차까지만 이렇게 사과를 수확을 하고 내년에 요거 없애야 되겠죠.
위에 척지하고 요 밑에 척지하고 한 15cm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올해는 여기도 2개 달렸잖아요. 요 반대편 위에는 3개 달리고, 그러니까 요 가지를 없애야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더 안 좋죠. 여기가 나대지가 생겼죠. 더 굵어요. 그러니까 요 가지를, 저 위에 가지는 살리고 올 겨울 전정 때 완전히 덜어내는 거죠. 여기서 석금 전정, 여기서 완전히 짧게 그루트기 없이 받을 필요도 없죠. 바로 위에 가지 좋은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척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4년 차에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한 10cm 정도 되죠. 이렇게. 근데 꽃눈은 양쪽 다 엄청 많네요. 그런데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위에 게 더 좋지만 위에 거를 없애야 돼요. 그런가 하면 위에 가지가 있고, 요거는 밑에는 한참 밑에 이렇게 있어요. 척지가. 그러니까 요 위에 거를 여기서 없애야 되겠죠. 아깝네요. 안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 알려드리면은, 어떤 방법을, 이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 클립을 활용해도 되고요, 끈을 이용해도 되고. 이게 나란히 있어요. 척지가 아래 위로 10cm 간격으로. 그러면 잘 화면이 잡기가 힘드네. 여기서 이 클립을 해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한 손으로는 절대 하기 힘든 거라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나란히 있는데 이렇게 가지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있었죠. 아래 위에 잘 안 보이나? 요 멀리서 해볼게요. 밑에 거하고 10cm예요. 요 밑에 보이죠? 가지 나란히 있어요. 그러면 방향을 틀어주는 거죠. 저쪽으로, 저쪽 빈 공간으로. 이렇게 이 클립으로 해도 되고요, 끈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이 척지를 최대한 아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빈 공간 있잖아요, 아래 위로. 그러면은 척지를 이걸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방법도 꼭 많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히 이 빈 공간을 이걸 유인해 가지고 차지할 수 있으니까, 이 꽃눈이 워낙 좋잖아요. 이런 가지는 아깝잖아요. 주간 굵기에 비해서 이것도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방법도 이제 알아두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이 클립으로 저걸 딱 이러면 방향 전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 클립이 좀 커야 되겠죠. 좀 큰 걸로. 그렇게. 그래, 오늘은 적심은 되도록 하지 말자. 제가 적심에 대해서도 많이 올려 그랬는데, 이제 그 적심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영상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1.5m 이하로 식재한 분들은 적심을 안 하고 유인만 잘 하셔가지고, 저 적심 거의 안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영상 올리느라고 이제 교육 차원에서 좀 적심을 한 나무들도 꽤 있긴 있는데, 웬만하면 적심 안 해요. 저는 다 유인만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키운 거예요. 3년차 이제 사과밭이에요. 이제 오늘 날씨가 엄청 흐리네요. 근데 사과 잎이 좀 그렇게 깔끔하지가 않네요. 오늘 보니까 약간 응애가 있는 느낌이 들고, 살짝 잎이 파릇파릇하지가 않고, 물 줄 때가 돼서, 오늘 비 온다 해서 이제 물을 안 줬는데 비 올 때가 돼서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이제 영상 올리는 길에 저쪽에 아리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체 한번 3년차 M9 작은묘 사과밭입니다. 생육 상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M9 비교하면서, 제가 이걸 사과나무를 잘 키웠다고 자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잘못하는 것도 다 올리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참고가, 나는 저렇게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지. 참고가 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을 영상을 끊어서 편집하고 이러면 좋은 것만 영상에 올릴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저는 웬만하면 그냥 한 번에 그냥 영상을 찍는 편이에요. 잘못된 거는 제가 실수하고 또 결과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사과 수확할 때까지. 그럼 망하면 망했다고. 뭐 때문에 망했나.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확할 때 뭐가 잘못돼 가지고 제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그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절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이제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은 한해 농사 이제 좀 잘못된 것도 어느 정도 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왜 잘못됐는지, 내가 뭐를 잘못해서 사과 농사를 망쳤나, 그거를 이제 모르고 넘어가면 이제 그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실험을 좀 많이 해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리수 보여준다고 그랬죠. 여기가 100m인데 끝이에요, 끝. 이제 경계예요, 여기가. 그래서 논둑이 있는데, 이렇게 논둑이 있는데, 제가 이게 3년 차예요, 이것도. 여기는 논둑에 아무것도 안 심었었는데 뭐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수 역할을 하라고. 저기 요거 홍로예요, 홍로. 3년 차 과다 착가예요. 이거 좀 뭐 이걸 뭐 제가 뭐 판매 목적보다는 이거 그냥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과다 착가한 거예요. 그러고 적과도 빨리 안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꽃적과도 안 하고요. 수분수 역할이니까. 저쪽하고 요거는 홍로고, 3년차 홍로. 요거, 그러고 이게 토양이, 이게 논둑이 작다 보니까 여기는 배수로고 하니까 영양 좀 부족이 자주 비료를 주고 있는데도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이제 아리수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3년차예요. 완전 과다착가예요. 이것도 이제 참고하세요. 이렇게 달면 안 돼요. 이래 뭐 많이 전문적으로 하시려면은. 잎 봐봐요. 홍로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나. 이거는 파이프도 작아요. 한 3m 정도 되는 파이프인가? 키는 한 4m, 3m, 가만히 있어봐요. 몇 m 정도 되려나? 이게 한 3m 정도 자랐네요. 파이프는 한 2m 5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바로 옆에 홍로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홍로는 잎도 크죠? 근데 이 아리수 봐봐요. 과다착가에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과는 좋네요, 지금. 이게 작년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홍로하고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맛으로는.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 아리수가 맛있어요. 근데 젖먹보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제 영상인가? 맞아요. 어제 영상에서 아리수하고 시나노 골드는 5cm 정도만 노출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5cm가 아니라 그냥 젖먹 부위에 딱 걸쳤네요. 왜 그래 이렇게 심었냐면은 요거는 좀 깊게 심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요 논둑이잖아요. 논둑도 좀 안 좋은 논둑이에요. 좁은 논둑. 그러니까 수세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서 아리수는 특히 이거 수세가 약해서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도 수세 세지 않죠. 이건 뭐 꽃눈 안 오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리고 요거 홍로, 요거는 적당하게 착가가 됐네요. 3년 차인데 적당하게 착가가 됐어요. 저 위에는 조금 많고. 그러면은 또 아리수 보여드릴게요. 요 아리수, 요거는 5cm 정도 노출했네요. 젖먹 부위. 이제 아리수 하시려는 분 조금 참고하시라고. 수세가 워낙 약하니까. 이렇게 요게 맛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홍로보다는 아리수가 인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또 홍로예요. 요것도 3년차. 요것도 적당하게 잘 착가가 됐네요. 그리고 또 아리수예요. 하나하나 건너뛰고 수분수로 심은 거예요. 그냥 이제 먹기도 하고. 근데 다 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 홍로도 이제 홍로 팔 때 아리수도 이건 진짜 가다 착가죠. 이거 완전히 부러지겠네, 이 가지. 이거 유인하려고 끈으로 묶어 놨는데 도로 풀어줘야 돼. 위로 반대로 묶어야 될 상황이네요, 이제. 그래서 뭐 제가 먹을 거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래도 젓갈을 좀 해줘야 돼요. 요것도 홍로 3년차. 그러고 이제 또 아리수인데 요거는 수세가 더 약하네요. 이렇게 깊게 심었는데 이거는 아이고 수세가 너무 약해. 이거는 많이 달지도 않았는데 요거는 죽어서 작년에 심은 거고 이제 부사요. 또 아리수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렸네요.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제가 사과밭에 온 길에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이제 8년차 이제 부사밭이에요. 8년차. 지금 상태가 이래요. 8년차. 여기 이제 SS기 이제 유턴하려고 여기 캐냈어요. 한 나무를. 저쪽에도 한 나무 캐내고. 그래서 2개 캐냈어요. 자꾸 이렇게 자꾸 보여드려야지
이게 비교하기가 힘드니까. 아, 이것도 과다착가네요. 이거 수세가 약한 나무인데 너무 많이 달렸어요. 계속 또 따줘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과다착가예요. 이거 더 많이 따줘야 되겠어요.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조금 많기는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많이 달렸어요. 요 나무는 이제 요게 이제 한 나무를 캐내고 새 나무를 심은 거예요. M9 작은묘. 이것도 3년 차예요. 이렇게 새 나무를 이제 이렇게 갱신을 다 할 거예요. 제가 여기 M26 이중대목 저거 2m 20으로 심어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착가 상태입니다. 아이고, 이 나무도 너무 과다 착가네요. 아예 안 달린 나무는 아예 안 달렸어요. 해거리를 해가지고 제가 올해 많이 안 달렸어요. 근데 여기는 많이 달린 나무들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이제 적심에 대해서 제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사과밭을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어요. 이런 내용도 잘 이제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하는 중간중간에 이제 아이디어도 없고 힌트도 없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동상촌농원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